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블록스 스크립트 코딩 이야기를 통해서 변수 설정 방법, 함수 설정 방법, 그 다음에 for문을 통한 반복문 설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게임 시나리오 제작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점핑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셨죠? 곳곳에 함정 플랫폼도 설치를 해보시는 거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자, 게임을 시작하면은 바다에 빠지는 순간 여기 보이는 점선 보시죠? 여기 닿으면 게임이 아웃을 됩니다. 이렇게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 아들이 바닷속에 상어가 없다고 그래서요. 상어 한 마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상어는 어떻게 가져왔냐면요. 샤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상어가 나와요. 그래서요. 자, 이 샤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샤크는 움직이는데요. 표를 많이 받은 샤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샤크를 복사를 해서 여러 마리를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재밌어 하겠죠. 그리고 한번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무엇인가요? 뭔가 보이네요. 자, 음악도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상어를 넣었더니 음악이 나오네요. 그리고 플랫폼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자, 이 플랫폼의 위치를 조금 앞으로 당겨보고요. 자, 이 정도 위치면 되겠나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사히 플랫폼을 밟으면 이렇게 사라지죠. 자, 한번 상어가 있는 쪽으로 과감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무섭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상어들이 움직이죠. 사망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조스 같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로블록스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모델들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서요. 아이들이 정말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죠. 우리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와 일맥상통하는데요. PC 통신 시대의 텍스트에서 유튜브 중심의 영상, 그 다음에는 드디어 3D 가상 체험의 메타버스로 이제 점차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발걸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블록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로블록스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좀 더 재밌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나만의 게임 시나리오를 만드는데요. 한번 수학 문제 뿐만 아니라 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예체능 문제들을 만들 수 있는 스테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테이지는요. 여기 좀 올라가서요. 평평한 공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쯤이 좀 평평하네요. 그쵸? 여기까지 보면요. 엄청난 세계가 있죠. 이 넓은 세계에서 이 위치에다가 수학 테마파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테마파크. 자, 수학 테마파크를 우선 만들고요. 그 다음엔 이어서 수학 문제들을 여기저기 한 2개 정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개를 만들고 나서 그 한 개를 복사해서 두 개를 만들고 또 복사해서 세 개를 만들고 해서 수학 스테이지 안에서는요, 학생들이 움직이면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스테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지 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속에서 생성이 됐네요. 이거를 가져올게요. 자, 물속에서 꺼냈습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우리는 새로 생긴 거를 스테이지라고 할게요. 수학 스테이지니까 매스 스테이지라고 한 다음에 이 매스 스테이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꼭 누르고 있으면요,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요,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크기를 이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널쭉널쭉하게요. 키우고요. 자, 높이도 키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색깔도, 자, 위치도 변경되고요. 이 판 위에서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충돌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물리현상에 의해서 이 지형 속으로 파고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면 이렇게 틈이 보이죠. 저는 그래서 충돌을 체크 해제하고요, 당연히 앵커는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형 위에 파묻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색도 갈색으로 바꾸고요. 재질도 자갈로 바꿔볼까요? 자, 재질도 벽돌, 재질, 나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나무로 바꿔보겠습니다. 살짝 나무 느낌 나죠? 자, 나무판 위에서 이제 캐릭터가 올라가면요, 여기서 여러 수학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살짝 옆으로 좀 늘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NPC를 하나 가져오도록 할 텐데요. 자, NPC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NPC. 다양한 NPC들이 있죠. 쭉 보니까요, 도지가 있네요. 자, 도지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도지 불러왔습니다. 자, 위치 변경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회전 해주고요. 컨트롤 4번으로요. 자, 그 다음엔 크기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3번 눌러주셔서 크기를 키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도지가 이동을 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NPC 관광 가이드 만들었을 때요, 관광 가이드 NPC를 만들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자, 다이얼로그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넣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할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 실수를 했는데요, 도지에서 머리를 찾아야죠. 헤드에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머리에다가 찾으시고요, 헤드에 다이얼로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이얼로그를 넣어 주시고요. 자, 인사를 해야 되겠죠. 이니셜 프롬프트에 안녕하세요, 수학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굿바이 다이얼로그는 내가 도지를 떠나면서 이렇게 간단한 멘트를 남기고요, in use에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시작 포인트 있죠. 스폰 로케이션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테스트하는 동안에만이라도 잠시 위치를 이쪽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눌러봅니다. 샤크를 넣어서 사운드가 나오네요. 사운드는 일단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자, 도지가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수학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김PC 어디 가나요? 자, 우리는 도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앵커를 설정을 안 했습니다. 자, 아무튼 도지의 역할은 끝났죠. 수학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하니까요. 자, 여기에 이제 수학 문제들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너무 멀리 가는데요. 자, 이렇게 놓고요. 도지를 만약에 고정을 하고 싶으면 앵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지는 이동하지 않고 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학 문제를 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는 직접 편말을 한번 검색을 해서 그 편말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편말 보이시나요? 가져왔죠? 위치 이 정도 괜찮나요? 위치 한번 바꿔보기 전에 크기 좀 키워주고요. 크기가 커야지 보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에 뒤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회전을 해서요. 볼 수 있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잠시만요. 회전 했고요. 게임을 시작하면은 크기를 조금 더 키울게요. 자, 게임을 시작하면은 너무 고개를 들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위치를 말뚝 박듯이 박아주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잘 보이나요? 텍스트 히어라는 건요. 텍스트 히어 눌러보면요. 여기서 사인 있죠. 쭉 보면요. Surface GUI가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 레이블이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쭉 보시면요. 텍스트 내려가시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텍스트에 텍스트 히어. 여기다가 문제를 쓰면 됩니다. 1번. 다음 보기 중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일일이 이렇게 문제를 타이핑하려면 귀찮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요, 이 텍스트를 다 없애서요, 그냥 편말을 나타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텍스트 있죠. 이 텍스트를 선택하고요. 사인은 이 전체를 선택하는 거 전체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텍스트가 써있는 이 판을 선택한 겁니다. 텍스트 여기 선택한 거에서요. 추가를 눌러서 데칼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주황색으로 데칼이 들어갈 부분이 경계가 표시가 됩니다. 자, 데칼에서는 여기 이제 수학 문제라고 있는데요. 자, 수학 문제를 이미지를 다운을 받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학습터에서 평가 문항 목록에 들어갔어요. 자, 평가 문항 목록에 들어간 다음에요. 여기서 그냥 초등 6학년 수학의 각기둥과 각불의 중간에 있는 것 중에서요. 여기 사지선다형 있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그대로 스캔해서 이 편말에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라이트샷이라는 캡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요. 비율, 가로 세로 비율 어느 정도 맞게 한 다음에요. 저장을 눌렀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셋 관리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에셋 관리자는 보기에서 여기 에셋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처음에는 플레이스 이미지 메쉬 패키지 오디오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캡처한 이미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폴더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누릅니다. 업로드를 눌러서 아까 있던 수학 문제를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했거나 아니면은 사진 폴더에 저장했겠죠. 찾으셔서요. 그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수학 문제를 찾아서 자, 이렇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수학 문제를 가져왔죠. 자, 여기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이 텍스트에 데칼에서요. 여기 텍스처가 있습니다. 텍스처 아래 보시면 텍스처가 있는데요. 데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처를 눌러주신 다음에요. 쭉 보면은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가져온 수학 문제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짠! 직접 타이핑 안 해도요. 자기가 캡처한 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좀 무섭습니다. 얘가요. 눈동자가 돌아가요. 제가 여기 있으면요. 이쪽을 보고 있고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을 보고 있어요. 좀 섬뜩하네요. 안녕하세요. 수학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수학 공간이구나, 수학 스테이지구나 해서 이렇게 딱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문제를 읽습니다. 전광판 같네요. 다음 중 높이가 될 수 없는 모서리를 고르시오. 아이들이 수학 2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를 고를 수가 있겠죠. 모서리 기역 니은은 높이가 될 수 있어. 비읍 디귿도 될 수 있고 미음 리음도 될 수 있는데 모서리 기역 비읍은 될 수가 없겠네. 정답은 1번이야. 기억 정답은 2번이야 라고 하면 이제 2번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여기 또 선택이 없죠. NPC에 가서 정답은 2번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저는 여기에 상자를 넣을 겁니다. 상자를 하나 둘 셋 4개를 넣고요.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정답인 상자 2번을 터치하는 순간 포인트를 얻게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있죠. 이 포인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잠시 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서 이제 우측 상단에 플레이어의 포인트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나타내는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플레이의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를 찾으셨나요? 우측에 보시면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자, 스크립트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냐면요, 플레이어 셋업을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셋업 스크립트로 하죠. 자, 그리고 들어오면요, 기본값 삭제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GitHub에서 보시면요, 플레이어 셋업 관련 코딩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플레이어 셋업 스크립트를 만든 후 GitHub에서 플레이어 셋업 스크립트를 찾아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포인트라고 해서요, 처음 제 플레이어 이름은 이거고요. 포인트의 초기값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의 초기값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포인트 위에 예를 들어서 포인트랑 뭐 골드, 생명치 뭐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요. 이걸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아까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골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골드가 또 새로 생성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포인트 0, 골드 0으로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 코딩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onPlayer join이라고 해서요, 게임의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조인을 할 때, 합류를 할 때마다 그 각각의 플레이어에게 그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리더 스태츠라고 하죠. 리더 스태츠, 그 보드를 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컬 펑션 onPlayer join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맥 이벤트로는 들어오는 플레이어가 들어올 때마다 이 함수가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를 맥 이벤트로 넣습니다. 로컬 펑션입니다요. 로컬 리더. 자, 리더 스태츠는요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자, instance.new는요 폴더는요, 자, 게임을 시작할 때 우측에 생겼던 이 게시판 같은 게 있죠. 이게 폴더입니다. 이거를 생성해 줍니다. instance.new로 해서요. 자, 게임이 시작되면은 이 폴더를 생성해 주는데, 이 게시판 포인트를 나타내는 스탯 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창의 이름을 우리는 리더 스태츠라고 명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이제 리더 스태츠의 네임을 정해줘야 되겠죠. 이 네임은요, 리더 스태츠라고 정했고요. 이 리더 스태츠는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플레이어에게 속해야겠죠. 바로 위에 있는 이 플레이어에게 속한 게 바로 리더 스태츠입니다. 즉, 이 스탯 창은 바로 누구에게 속하냐요? 바로 이 플레이어에게 속한다는 얘기죠. 플레이어의 자식이 바로 이 스탯 창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게시판을 만들었으면, 스탯 창이라고 할게요. 그냥 스탯 창을 만들었으면 그 안에 어떤 수치들이 들어갈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를 넣을 것입니다. 포인트를 넣을 것이기 때문에요, 포인트를 나타내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nstant.new라고 해주고요. 이 포인트 값은 수치 값이죠. 그래서 수치를 만들 때는요, int value라는 명어를 정수값을 쓰게 됩니다.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포인트는 instance.new 해서요, 자, int value라고 있습니다. 여기 int value를 넣어주시고요. 이 포인트의 네임은요, 네임을 꼭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포인트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의 기본값이죠. value, 초기 값은 0. 그 다음에 포인트.parent, 이 포인트는 어디에 속하냐면 바로 스탯 창에 속하기 때문에 리더 잠시만요, 리더 스태츠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게임의 플레이어 중에서 플레이어에서 플레이어 애드라고 치시면 됩니다. 플레이어 애드. 즉 게임 속 플레이어 중에서 즉 플레이어가 추가될 때마다 게임에 있는 플레이어들 중에서 플레이어가 추가될 때마다 연결해 줍니다. 어느 함수 연결해 주나요? 바로 우리가 만든 onPlayer join에다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만들었던 이 함수인 것입니다. 자, 아까 만든 이 함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셨으면 자, 제대로 작동되는지 플레이를 눌러봐야 되겠죠. 우측 스탯 창에 이렇게 포인트가 나타났다면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기다가 보기 박스라고 할까요? 문제에 대한 보기 박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선도형이기 때문에 박스 4개가 필요하겠죠. 자, 박스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모델을 눌러주시고요. 블록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 블록을 아이고 실수했네요. 이 블록을 제대로 찝어서요. 자,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박스라고 할게요. 문제가 나타나는 박스. 지금은 벽돌처럼 생겼으니까요. 자, 이렇게 알맞게 늘려주고요. 크기 적당한가요? 그 다음에 내려줍니다. 충돌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지 판 아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충돌을 눌러주고 앵커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를 누르지 않으면요 플레이어가 이 벽돌을 치고 갑니다. 벽돌이 아니라 이 박스를 치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앵커 모드로 해줬습니다. 자, 박스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각도는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 박스의 재질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네온으로 할 거고요. 색깔은 흰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박스에 숫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바로 Surface GUI입니다. Surface GUI에서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텍스트 레이블입니다. 텍스트 레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러면 글자가 약간 보이시죠? 레이블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 여기 레이블이라고 써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레이블이라는 게요, 우선 재질을 좀 반짝반짝 빛나니까 약간 나무로 바꿔본 다음에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색도 잘 보이시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갈색으로 놓고요. 자, 여기 레이블 보이시죠? 이 레이블의 위치가 혹시 안 보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Surface GUI에서요, 쭉 보시면요, 페이스가 있습니다. 페이스가 프론트에 놓으면은 앞에 보이고요, 백에 있으면 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치를 알맞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프론트로 했습니다. 쭉 보시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텍스트 레이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요, 사이즈가 있어요. 자, 사이즈, 저는 스케일을 x는 1, 옵셋은 간격이죠. 그 표면과 이 텍스트 레이블 사이 간격인데, 간격을 0으로 만들어서 꽉 차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스케일도 1은 100%라는 뜻이에요. 옵셋은 0.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득 차게 됩니다. 쭉 내려가셔서요, 텍스트에서 텍스트가 현재 레이블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우리는 1, 2, 3, 4가 필요하죠. 그래서 1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특수 문자를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특수 문자를 이렇게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자, 한자 키로 이렇게 넣으시는 방법 아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여기 보시면 1이라고 괄호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이시나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지 않죠? 텍스트 스케일들을 체크를 해주세요. 텍스트 스케일들을 체크해 주시면은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텍스트가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게 싫어요. 하지만요, 텍스트 트랜스퍼런시를 1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1이 아니라요, 잘못했네요. 자, 실수했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텍스트 페런스 1이 아니라요, 텍스트 레이블에서 텍스트 일로 하면 보이지가 않고요. 텍스트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자, 우선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요, 이 박스를 터치했을 때 점수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선 정답이 몇 번인가요? 2번이죠. 될 수 없는 모서리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죠. 그래서 2번 박스를 터치하면 점수를 얻고 나머지 박스를 터치하면 점수를 잃는 걸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를 터치했을 때와 터치하지 않았을 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박스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 우선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거를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를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박스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밸류라고 해서 참 거짓이죠, 이거를 넣어 주십니다.
그 밸류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answer이라고 바꿔줍니다. 이 대답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박스에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자, 스크립트가 필요한데요. 이 스크립트의 이름은 포인트 스크립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스크립트, 포인트를 주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포인트 스크립트라고 하고요. 자, 포인트 스크립트로 했으면요, 여기 포인트 스크립트 들어가셔서요, 자, 마찬가지로 GitHub에 포인트 스크립트이 있습니다. 포인트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요,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answer에 value 값에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체크를 하지 않은 것, 즉 오답일 경우에는요, lose 포인트, 즉 마이너스 시점을 얻게 됩니다. 10점 감점이고요.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요, 10점을 얻게 됩니다. 자, 한번, 자,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오답이죠. 과연 10점을 감점되는지, 10점이 감점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0점이 감점이 되어 있죠. 10점이 감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이 효율적으로 성공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긴 코딩인데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직접 치시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상식상으로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실제 아이들과 함께 하실 때는요, GitHub 들어가셔서 코딩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꾸미시면 됩니다. 자, 이 포인트 스크립트의 부모는 박스죠. 그럼 이 박스를 지정할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것처럼 로컬로 변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로컬 박스는 이 스크립트의 부모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설정해야 됩니다. 변수에서 포인트, 우리가 줄 포인트를 우리는 10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10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바꾸시면 됩니다. 감점 포인트도 있죠. 저는 이거를 이제 루스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루스 포인트도 마찬가지로요, 마이너스 10점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5점 해도 됩니다. 저는 마이너스 1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게임상에 플레이어가 있겠죠. 이 플레이어는요, 바로 워크스페이스에 여기 플레이어 보시죠.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플레이어가 정 하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들어오면은 여러 명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로컬 플레이어스는요, 게임에서요, 이거는 그 게임이라는 객체 안에 내장된 기본적인 명령어입니다. get 서비스. 라고 하면요, 게임에서, 그 다음에 이 게임 공간에서, 게임 객체에서 get 서비스, 플레이어를 불러오라는 얘기입니다. 플레이어스를 불러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밖에 없죠. 그래서 로컬 플레이어즈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저입니다. 이 캐릭터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함수가 들어갑니다. 자, give 포인트가 있죠. 포인트를 준다는 얘기죠. 자, 플레이어에게 포인트를 주는데 어떻게 주는지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스를 찾으시면요, 포인트 스크립트도 있지만 우리가 만든 answer도 있습니다. 불밸류인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이 answer도 있는데, 이 answer를 가리키기 위해서 answer를 가리키는 변수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변수는 어떻게 설정해 줄까요? 바로 박스에 속하 있는 이 answer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대로 쳐볼게요. 박스에 점이라면은 그 아래 자식이 되죠. 박스에 지금 answer이 있죠. 이 박스 answer를 무엇으로 지정해 주냐면요, 바로 local answer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answer를 소문자 answer이 지정하게 됩니다. 변수가 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수했는데요. 여기 박스라고 써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소문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안에서는요, 이 대문자 박스를 소문자 박스로 지명을 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문자로 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플레이어 스탯이 필요합니다. 플레이어에서요, 아까 우리 플레이어 셋업 들어가시면은 플레이어에 속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스탯 창 하나 있죠. 리더 스탯이라는 스탯 창이 있고, 또 리더 스탯이라는 스탯 창 안에는 포인트라는 정수값이 자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플레이어가 있으면요, 플레이어의 자식에 스탯 창이 있고요, 스탯 창의 자식 안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어 자식이 스탯 창이었죠. 플레이어 자식 스탯 창에서 wait for child입니다. 자, 자기의 자식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자식의 이름은 리더 스탯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 스탯은 우리는 플레이어 스탯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어 포인트도 필요하죠. 플레이어 포인트도 마찬가지로요, 리더 스탯의 자식이 포인트였죠. 자, 그리고 이 리더 스탯은 이 스크립트 코딩 안에서는 현재 플레이어 스탯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대로 플레이어 스탯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어 스탯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wait for child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wait for child에서요, 아까 포인트였죠. 여기까지 해서 이 플레이어 셋업 스크립트 안에 있던 리더 스탯과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스크립트 안에서는 리더 스탯 포인트라고 하지 않고요, 플레이어 스탯과 플레이어 포인트라고 해줬습니다. 이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대로 리더 스탯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포인트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지어줬습니다. 이제 엔트리에서 봤던 선택 알고리즘이 나오게 됩니다. answer value가 true. 자, answer value가 true라는 건요, 여기 answer의 value를 체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요, 체크를 했다는 것은 이 박스가 정답 박스란 얘기고,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박스가 정답 박스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 이 answers value가 true, 즉 정답 박스라면, 그렇다면 플레이어 포인트는요, 플레이어 포인트 점 value는요, 정수값은요, 플레이어 포인트 점 value 더하기 우리가 아까 지정한 이 포인트 값을 추가해 줍니다. 즉 10점 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라면 else, if, then, else는
중요한 것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복사해서요. 플레이어 포인트 밸류는요. 플레이어 포인트 점 밸류 더하기 오답이니까요. 루즈 포인트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즉 포인트 10점이 감소됩니다. 그리고요. 박스는 자 파괴되죠. 디스트로이 파괴됩니다. 박스를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저는 그러면 다른 플레이어도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박스를 파괴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우리가 만든 함수는 포인트를 주는 함수인데요. 이 포인트를 주는 함수는 언제 작동을 할까요? 바로 플레이어가 박스를 터치했을 때 하게 되죠. 그래서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자, 펑션 함수를 만들어주세요. 그 part touched라고 하겠습니다. 즉 박스의 어느 부분을 터치했을 때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터치된 거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사람의 손일 수도 있고 사람의 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other parts라고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정을 해줬고요. 자, 이제 들어가서 시작을 그 안에서 이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ther parts의 부모를 찾아야 되겠죠. 박스가 딱 보니 손이 접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손의 주인은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죠. 로컬 플레이어는요. 아마 그 손의 주인은 바로 나 플레이어겠죠. 로컬 플레이어는 게임 플레이어즈라고 해서요. 게임 안에 있는 여기 보시면 플레이어즈가 있죠. 게임 안에 있는 플레이어 중에서 바로 저를 찾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플레이어 중에서요. get player from character라고 치시면 됩니다. get player from character라고 치시고요. 바로 other part의 부모를 찾는 거죠. 자, get a player from character other parts의 페어런츠입니다.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GitHub에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접촉한 부위로부터 해당 플레이어를 찾아내서 이 플레이어를 우리는 플레이어라고 이름 짓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 찾은 플레이어가 바로 나라면 if 플레이어라면 즉 참이 되겠죠. 자, 플레이어라면 만약 플레이어라면 바로 위에 있는 함수 give 포인트를 실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give 포인트 그다음에 이 플레이어에게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죠. 자, 다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박스를 터치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연결해 줍니다. 어떤 함수를요? part touched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가로 지우시고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를 어느 부위가 터치하는 순간 part touched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이 part touch 함수는 쭉 봐서 내가 맞다. 플레이어라면 바로 give 포인트라는 함수를 불러옵니다. 즉 위로 가서요. give 포인트 함수를 불러오죠. 그래서 아래대로 쭉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면 10점을 주고 정답이지 않으면 10점을 감점하고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자, 한번 플레이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나는 1번인 것 같아서 1번에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점수가 변경이 없습니다. 뭔가 코딩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동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문자를 소문자로 써서 실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비스로 바꾸고 다시 한번 플레이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터치되면요 이렇게 점수가 계속 380, 590 이렇게 되죠. 이거는 바로 포인트 스크립트에서 박스가 사라지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스를 사라지게 하고요. 과연 그렇다면 박스를 터치했을 때 바로 점수가 깎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지난 시간에 플랫폼 위로 올라가는 순간 점점 희미해졌다가 사라지는 코딩을 해봤죠. 그 코딩을 응용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젠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박스를요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요 옆에다 놓고요. 정답은 또 우선 박스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박스를 넣습니다. 4개의 박스를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있죠. 자, 세 번째 박스, 네 번째 박스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박스에다가는요 텍스트 레이블까지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요 텍스트를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2로 바꿔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있죠. 2번이 정답이니까 여기에 밸류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3번 박스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레이블까지 들어가셔서 텍스트를 3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4번 박스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레이블 들어가셔서 텍스트를 4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디 있나요? 텍스트 레이블 들어가셔서 텍스트를 4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귀찮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게 하나의 세트잖아요. 문제 나타나 있고 박스 있고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됐죠. 그러면 이 그룹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 회전도 해서요. 충돌이 있기 때문에 충돌을 살짝 없애고 이런 식으로 놔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앵커 해주시고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이제 할 거는 무엇이냐면요, 이거 박스에 있는 이 모델 들어가셔서요, 이제 모델로 그룹이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프로그램 들어가셔서요, 박스에서요, 앤서를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박스, 만약에 다음번 문제에서는 1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1번에서 정답에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정답이 아니니까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서 이 그림은 사인 들어가셔서요. 데카 있죠, 데카에다가 이 텍스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요, 또 새로운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문제는 저는 이학스토어에 있는 문제를 가져왔으니까요, 이학스토어에서 문제를 캡처해서 저장을 해 주신 다음에 에셋 관리자의 이미지에 저장하시는 거 아시죠? 저장을 하신 다음에 불러오셔서요,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아이가 읽고요, 정답은 2번이라고 생각해서 2번을 갔더니 10점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서요, 정답은 4번이라고 여기서 갔지만 10점이 감점돼서 다시 본전으로 들어왔죠. 정답이 1번이라고 생각해서 1번을 누르면 다시 10점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의 문제 세트를 만들면요, 이거를 복사하셔서 지형 곳곳에 배치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이 월드에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문제도 접하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테마 공간으로 여기서 시작했던 이 플랫폼 있죠? 이 플랫폼처럼 어떤 플랫폼을 밟으면 함정으로 점수가 깎이던지 사망을 하던지 이런 처리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 만들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